집합이라는 걸 할 텐데, 일단은 수학은 알아야 되는 게, 수학은 이제 이 수학이라는 과목, 그치? 를 조금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2학기에 들어오면 집합, 명제 이런 게 있거든? 이 부분은 애초에 과목 자체가 뭐 수식을 쓰고 계산을 하고 그런 부분,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 그런 것만 5% 정도 될까? 여기 뭐냐면 논리야, 논리. 물론 수학 전체가 논리긴 해. 근데 그런 논리를 막 수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수식이 필요 없어.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지로 항상 상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너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러니까 기존에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초지식, 수학에 대한 기초지식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지금부터 배우는 것만 잘 듣고 해결하면 돼. 그리고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자, 생각을 천천히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케이? 상상하고 이런 단원이야. 오케이? 나 목이 왜 이러냐 오늘? 우리 가볼까요? 자, 일단은 이 딱 두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집합, 원소. 그냥 봐봐, 누가 커? 느낌상? 얘가 크지, 그치? 참 구성 요소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확히 특정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 그냥 읽어 그냥. 거기 102페이지 맨 위에 봐봐. 집합 보여?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잘생긴 사람 하면 기준이 명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키 큰 사람은 안 합니다. 그쵸? 근데 키가 170 이상인 사람 하면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지. 이렇게 어떤 명확하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봐봐, 무언가가 모여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5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5보다 작은 자연수는 어떤 것들이 있어? 1, 2, 3, 4 이렇게 있죠. 이런 1, 2, 3, 4 이 4개의 숫자를 모아놓은 거. 집단, 보따리 안에 1, 2, 3, 4 숫자 4개를 집어넣어 놓은 거야. 그럼 이 보따리를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보따리, 집합 안에는 뭔가가 들어가 있겠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떤 것들을 원소로 가진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집합은 무언가를 모아놨잖아. 그러니까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인지가 중요하다 이거야. 이번 단어는 계속 그 얘기만 해. 야, 이 집합은 원소가 뭐야? 이 집합은 원소가 뭐야?
이 집합은 원소가 뭐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집합과 원소의 관계 알겠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합이 여러 개가 등장을 했어. 그럼 이름을 붙이잖아, 미지수처럼. 근데 얘들은 영어 알파벳 대문자를 씁니다. 보통 이렇게 A, B, C, D Z까지 아무거나 써도 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은 이렇게 안 나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원소가 하나인지 뭐 여러 개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1이 A의 원소래. 그거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요게 기호야. 뭐처럼 생겼어? 알파벳 E처럼 생겼지, 그치? 너 혹시 원소가 영어로 뭔지 알아? 그래, 그렇지. 뭐로 시작해? E로 시작하잖아.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면 1이라고 하는 게 A의 원소다라는 표시야.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 좌우로 상관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게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야, 집합 A의 원소가 뭔지 모르겠다 하니까 1은 원소가 아니야 라는 소리인 거예요. 알겠죠? 원소, 어떤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 표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나 목이 왜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 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까 전에 뭐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A라는 집합이 있대. 근데 A라는 집합은 원소를 4개 가지고 있대. 그래서 4개가 뭔지 봤더니 1, 2, 3, 4더래. 그럼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나타내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뭐라 그랬지? 1이랑 2랑 3이랑 4라 그랬지. 그래서 원소들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이거는 집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반드시, 이건 중요하니까 요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중괄호로 사용하던 기호야. 얘를 반드시 쳐줘야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중괄호가 없으면 아이의 집합이라는 소리가 아닌 거야. 그리고 중괄호를 쳐주면 그거는 집합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 뭘 써줘? 원소들을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얘는 우리가 원소를 그냥 나열해가지. 이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당연히 얘도 중괄호를 치는데, 여기 이렇게 제가 이런 문장을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 어떻게 했냐면 x 이거를 바라고 읽어요. 막대기야. x 바,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 이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야. 어떤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냐면 이게 합쳐져 있는 거야. 즉 요거만 봐봐. 집합 A의 원소가 뭐래? X라는 얘기야. 집합 A의 원소는 X야. 그런데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할 때는 A는 X가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내가 항상 이렇게 보면 딱 이걸 써도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A, 집합 A의 원소는 뭐야? 이렇게 물어봐. 뭐라고 대답해야 돼? X라고 대답하는 거야. 집합 A의 원소는 X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뒤에 X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야. 이 설명은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X는 보다 작아. 근데 X는 자연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에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지. 이거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조건 제시법. 한번 물어볼게. 야, 이거랑 그냥 네가 봤을 때 A의 원소가 뭐인지가 어떤 게 더 눈에 잘 들어와? 당연히 원소 나열법이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항상 예로 나와. 예로 나오는 건 어떻게 될까?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눈에 더 잘 보이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뭐 이 집합 설명할 때 보따리라는 얘기 했었지. 이렇게 하지 마. 이런 방법도 있으면 야,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 그 이 안에는 원소가 이런 놈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게 돼. 이건 뭐라고 하냐면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봐봐.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이 있어. 근데 첫 번째, 어떤 게 원소를 파악하기가 제일 힘들어? 얘지? 얘로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도 원소가 1, 2, 3, 4 늘 잘 보이죠? 근데 얘도 어때? 만만치 않지. 그쵸? 훨씬 눈에 더 잘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걸 가지고 문제 풀 때도 있고 이걸 가지고 문제 풀 때도 있는데 얘는 언제 사용? 이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이 집합이 여러 개가 나오고 막 서로 막 관계가 복잡해.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집합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오케이? 뭔가 따져봐야 돼. 이 벤다이어. 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거. 다음. 이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4개죠. 근데 여기 B라는 집합이 있대. B는 이렇게 돼 있어. B의 원소가 뭐야? X. 근데 X가 뭐래? 자연수래. 그러면 B의 원소는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무한대하겠지.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끝도 없이 무한대인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해. 근데 얘처럼 원소의 개수가 딱 몇 개로 정해진 집합은 유한집합이라고 해. 알겠어?
그러면 이 무한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없느냐? 아, 또 그렇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 점점점이 계속 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무한집합 중에서 절대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못하는 집합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여러 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C의 원소는 뭐야? X야. 근데 X가 어떻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대. 숫자 몇 개야? 에이 지금 우리는 봐봐. 자연수라고 써주니까 자연수만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숫자에 자연수만 있나? 그렇지 않잖아. 즉 X라고 하는 건 숫자인데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된다는 얘기야. 1.6 되겠어 안 되겠어? 되는 거야. 2.752 돼 안 돼? 되는 거란 말이지. 즉 여기 숫자가 이게 원소가 유한계야 무한계야? 이거 무한계야. 1이랑 3 사이의 숫자는 끝도 없이 많은 거야. 이해가? 이렇게 조건제시법 중에 부등식으로 나타낸 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길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부터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는 결국에 마지막에 뭐로 해결했지? 생각하고 해결하는 그 수단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 수직선이 있었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할 텐데 어쨌든 집합에서도 원소가 부등식으로 나타내져 있는 거는 수직선으로 해결한다라고 기억을 해둬. 그러면 자 그냥 기본적인 내용인 거야. 우리는 지금부터 집합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근데 집합은 뭐냐면 특정한 명확한 조건을 가진 원소들의 모임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집합은 뭐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원소가 모여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집합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떤 게 원소인 집합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할 거야. 집합을 얘기하는데 원소를 얘기 안 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런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총 몇 가지다? 3가지다.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이 중에 가장 원소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힘든 방법이 조건제시법. 이것도 내가 솔직히 이렇게 편하게 여기를 막말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써놓으면 또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조건을 보고 원소가 뭐겠구나라는 거를 파악해서 원소 나열법이든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다음에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집합에 대해서 뭔가 복잡해. 일단 내가 이걸 딱 봤어. 그러면 원소가 1, 2, 3, 4겠구나 딱 생각이 들지. 그럼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된다고.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해도 된다고. 근데 문제 풀 때 보면 당연히 이거 뭐지? 복잡해질 때가 있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런 생각은 무조건 뭐로 한다? 벤다이어그램을 한다. 분명히 얘기했어.
생각을 해야 돼. 고민을 해야 돼. 그럴 때는 무조건 뭐로 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 몇 개라고. 그런 집합은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원소의 개수가 끝도 없어 무한대야. 이런 집합은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왔다. 그리고 이 뒤에 여기를 보면 혼자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전에 요거 읽을 때 요거 A의 집합이 뭐라 그랬지? A의 원소가 뭐라 그랬지? X라 그랬어. 근데 요런 거 한번 써볼게. B라는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B의 원소는 뭐야? X 더하기 Y가 B의 원소라는 얘기야. X도 원소고 Y도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이렇게 써있대. B의 원소가 뭐라고? X 더하기 Y야. 근데 X는 어떤 놈이래? 1하면 2래. Y는 3이래. 자,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자. 그럼 B의 원소는 결국에 뭐라는 얘기야? B의 원소는 X 더하기 Y야. 근데 X는 1이랑 2래. Y는 3이래. 그럼 X랑 Y를 더했을 때 만들어진 숫자는 어떤 게 가능해? 4 가능하고 또 5 가능하지. 다른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럼 B의 원소는 몇 개일까? 2개인 거야. 누구랑 누구? 이번 단어는 그냥 이런 단어인 거야. 이렇게 누가 뭐다라고 얘기하면 보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을 타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건 됐고 106페이지 봐봐. 106페이지 필수예지 3번에 3번에 보면 두 집합이 있대. A는 어떤 집합이야? 135여라고 얘기하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한다? 135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잖아. 그래서 좀 귀찮아가지고 135요 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이잖아.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 그러면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더 135를 원소로 가진 집합. B는 마1, 0, 1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에요. 자, 1번 봐봐. 집합 C가 있죠. C의 원소는 뭐래? A 더하기 B. 근데 그 뒤에 A는 뭐래니? A의 원소래죠. 그럼 이 소문자 A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야? 그거 보고 대답해봐. 소문자 A가 될 수 있는 것들은 135야, 그치? 그 다음에 소문자 B가 될 수 있는 거는 마1, 0, 1이야, 그치? 근데 C의 원소는 이 소문자 A, 소문자 B를 더한 놈이야. 더해보자. 야, 총 몇 가지가 나오겠니? 9가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언제나 9가지가 나오라는 법은 없어. 겹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집합 X가 있는데 얘는요 원소가요 1이랑 1이랑 2랑 이런 식으로 안 있어. 똑같은 놈이지. 그러면 원소는 항상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하나 해보는 거야. 이거 급할 거 없어. A는 1, 3, 5를 원소 가졌고요. B의 원소는 1, 0, 1. C는 원소가 A 더하기 B인데 A는 A의 원소, B는 B의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자 해보자. 얘랑 더하면 얼마? 0. 얘랑 더하면 1. 얘랑 더하면 2. 얘랑 더하면 2. 얘랑 더하면 3. 얘랑 더하면 4. 그리고 얘랑 더하면 4. 얘랑 더하면 5. 얘랑 이렇게 되는 거지. 총 9개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겹치죠? 이렇게 생기지? 그래서 마지막 답을 쓸 때는 0, 1, 2, 3, 4, 5, 6 이렇게 쓰면 된다. 집합은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해도 시험 볼 때도 시간 모자랄 일 없어. 천천히 곰곰이 차근차근 생각해. 답을 그러니까 얘는 천천히 해도 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뭘 문제를 딱 읽고 답이 팍 나오는 경우는 없어. 천재도 그런 건 못해. 하나하나 따지는 거야. 차근차근 따지는 거야. 오케이? 다음 이게 벌써 나와? 내가 뭐 하나 안 했어? 자, 얘 보면 A의 원소가 뭐야? 여기 1, 2, 3, 4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은 A의 원소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A의 원소가 뭔지 안 궁금해.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A의 원소가 몇 개인지만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표기법 중에 집합을 쓰고 이렇게 소괄호를 묶은 다음에 앞에 소문자 n을 쓰면 이 기호는 무슨 소리냐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소리야. 넘버에서 n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거야. 이건 그냥 뭐라고 쓰면 될까?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건 원소사가 아니라 4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질문 하나 해볼게. 이런 게 있어. 질문. 집합 B의 원소는 뭐야? 없어. 맞아. 두 번째. 말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뭐라고 할까? 집합은 너가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마. 처음 배우는 거잖아. 마음을 열어라, 진짜로. 수학은 그게 좀 필요해. 집합이 뭐라 그랬지? 어떤 명확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 원소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얘는 원소가 없는 집합인 거야.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인 집합인 거야. 이런 집합을 특이하잖아, 솔직히.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 공집합. 비어있다는 뜻이야. 공집합. 그리고 너무 특별한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 기호도 또 있어. 그러니까 집합 기호가 있어. 어떤 집합 기호? 이렇게 쓰기도 할 거야. 땡!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표시는 중괄호가 없어도 얘는 집합 표시인 거야. 이름이 뭐? 공집합. 공집합이 뭐야? 원소가 없는 집합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된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볼게. 여기를 이게 이제 처음 헷갈려하는 부분이긴 해. 뭐냐면 희한한 걸 하나 써볼 거야.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대. 허허. 중괄호가 두 개가 있지? 그럼 잘 봐봐. 이 집합 A의 중괄호는 당연히 맨 바깥에 놈이 얘 거야. 이 A라는 집합, 요 중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 집합 A의 원소는 뭐야? 1, 2야? 생각해 천천히 한번 해보자. 집합을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집합인데 이 집합의 원소는 전부 다 사람이야. 사람. 그러면 잘 봐봐. 하남씨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하남에 하남에 사는 사람은 하남 시민이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남 시민은 원소죠. 집합은 하남 시야. 그쵸? 그런데 뭐가 있냐면 경기도를 생각해봐. 하남시는 경기도 안에 있죠.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하남시 자체가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경기도의 원소는 하남, 남양주, 구리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집합이 또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더 큰 내가 뭘 보따리 안에 넣었는데 이 보따리를 더 큰 보따리 안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자 집합 A의 원소는 1, 2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A의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답이 뭘까? 원소가 몇 개일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볼게. 잘 봐봐.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봐. 이 표현 맞을까 틀릴까? 1, 2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A의 원소이다. 맞아 틀려? 정확한 표현인 거야.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봐. 1은 A의 원소이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건 틀린 거야. 그렇지. 오케이? 처음에 이제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표현법이 이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질문. 같은 맥락이야? 자, B의 원소는 무엇이야?
이것도 아닌 거지. 봐봐. 요 기호를 다르게 쓰는 거야. 이거지. 얘랑 똑같아. 즉, 자, 봐봐. B의 원소는 원소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이 B의 원소인 거야. 근데 원소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지? 공집합이라고 하잖아. 즉, B의 원소는 공집합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지. 그러니까 B는 원소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B의 원소가 뭔데? 공집합이요. 원소 빈 주머니가 B의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뭘까? 1이 되는 거지. 걔는 알겠지, 그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수아 네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케이? 그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는 거야. 107페이지까지. 오케이?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가보자.